이번 시간에는 연차 올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ERP를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새 창을 열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근태 관리들이 쭉 있는데 이 근태 관리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하위 카테고리에서 휴가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휴가 신청에 대한 24년도 휴가 신청에 대한 그 목록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 연차를 사용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연차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반차, 뭐 이런 부분, 똑같은 부분이니까 한번 연차를 연습 삼아서 신청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조회, 신청, 뭐 삭제, 상신 이런 게 있는데 신청을 일단은 클릭해 주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작게 팝업 그 대화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내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자, 신청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빨간 별 표시된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뭔가가 표시되어야 되지만이 작성이 됩니다. 문서가. 자, 휴가명 신청자는 당연히 자동으로 뜨니까 먼저 팝업 창이 뜨면은 대화 창이 뜨면은 신청자와 휴가명이 자동으로 이렇게 연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자는 뭐 본인이니까 뭐 손댈 필요 없고 자, 휴가명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연차가 아니고 연차입니다. 이따가 결제선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ERP에서는 표시된 거는 연차지만은, 연차지만, 우리가 보통 문서 정보, 문서 제목에 연차, 이응으로 표시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연차를 신청해 놓고, 자, 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자, 오늘 날짜, 내일 날짜로 할게요. 자, 2월 16일 하면은 하루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럼 하루를 설정하면은 하루를 실청할 거면 똑같은 날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루가 계산이 되겠지만 나는 이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17일까지죠. 16, 17.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이틀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하루만 하는 걸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보통은 뭐 우리들이 사용하는 게 뭐 주말 같은 경우 뭐 가족 모임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 사유라든가 아니면 병원을 갈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문진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차에 대한 그 연차 신청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은 뭐 주로 우리 환경미화 사업부 사원들은 대부분이 요 세 정도, 세 가지 어떤 사유로 어, 연차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가족 모임으로 해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워야 되겠죠? 자, 일단 사유가 작성이 됐으면 뭐 비상 연락처나 자택전화 이런 건 뭐 작성할 필요 없고요. 직무 대행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 이름이 돼 있는데 그걸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우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날짜와 아, 연차 휴가명이 정확히 맞았다면은 그 다음에 밑에 저장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일단 저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화창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자, 저장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팝업 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으로 나옵니다. 저장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는 상신을 해야 되겠죠. 저장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이 문서로 따지면은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위에 상신을 누르셔도 되고 그냥 두 번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또 대화창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했던 게 그대로 뜰 거예요. 대화창에. 그런데 바뀐 게 있죠. 첫, 첫 번째 그 팝업창 떴을 때는 저장하고 닫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운데 상신이라고 하나가 더 떴죠. 상신. 자, 그러면 이제 상신을 클릭할게요. 상신은 결제를 올린다는 의미예요. 자, 상신. 그러면은 기한기가 이렇게 뜨고 대화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팝업이 두 개가 나왔죠. 일단은 이 결제 정보에 대한 어떤 팝업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기한기, 의 밑에는 기한기라고 양식이 나옵니다. 이건 아직 건드리면 안 되고요. 건들 수도 없지만, 자, 첫 번째 결제 정보에서 이 첫 번째 탭 문서 정보라고 있죠. 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 이름 옆에 가로 열고 내가 지금 이거 뭘 신청하는 거죠? 연차라 그랬죠? 연차인데 니은 연차로 통일이 된 게 아니고 발음하고 사용하기 쉽게 그냥 이응을 쓴 연차. 그래서 연차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연차 그 문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관리 부서에서 필터링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문서 제목에 지금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연차가 아니고 반차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반차에는 오전 반차와 오후 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전 반차다 그러면은 여기다 오전 반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오후 반차다 그러면 오후 반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창립 기념일 어, 휴가다 그러면은 창립 기념일 띄고 휴가 이렇게 해서 문 닫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서 제목은 붙여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매년 1월 달 한 4월부터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공과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뭐 목록에도 있겠지만은 그냥 건강검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목적에 따라 휴가 목적에 따라서 문서 정보에 내 이름 바로 밑으로 가로 열고 목적을 휴가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연차를 목적으로 했으니 연차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제선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탭, 문서 정보 옆에 두 번째 탭 누르시면은 현재 서식에 지정한 이전 결제선을 적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대화창에 나와요. 예 하면은 이전에 바로 전에 상신했던 결제 라인이 자동으로 뜹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뭐 여러 팀이 있겠죠. 뭐 1팀부터 시작해서 뭐 9팀, 10팀, 11팀 뭐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결제 라인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 아니오를 적용해서 하나씩 해볼게요. 한 가지씩. 자, 그러면은 결제 라인이 나오고 조직도가 나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른쪽 그 창에 보면은 별표가 있고 어, 결제. 제가 결제로 돼 있죠. 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제 라인으로다가 자동으로 뜬 거고요. 자, 우리가 결제는 근태계의 결제는 팀장님 전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인이 기한자고 팀장님이 전결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겠다. 팀장님을 오른쪽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뭐 물론 이 목록에서 이렇게 스크롤해서 찾아도 되겠지만 보통 상위 부분이 팀장님들, 총괄팀장님, 뭐 사업부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목록에서
그냥 뭐 우리 팀장님을 이렇게 찾아서 추가를 해도 되고, 그- 추가하니까 본인이 기한자가 되죠. 그 다음에 팀장님이 결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팀, 구팀, T1 구팀 같은 경우에는 남은숙 팀장님이죠. 그래서 남은숙 팀장, 9팀 같으면 남은숙 팀장님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어, 8팀 같은 경우는 손호성 팀장님이죠. 손호성 팀장님 갖고 추가하면은 또 손호상 팀장님이 이렇게 결제창에 나오게 되죠.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팀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팀장님이 전결인데 결제 방법이 결제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전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위로 올라가면 결제 방법에서 눌러주시면, 이 목록이 나오죠. 목록에서 전결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이 전결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제권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결제한 거를 제가 보냈을 때, 본인이 보냈을 때 받는 분이 계셔야죠. 자, 수신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수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아, 이 수신자를 각 팀마다 틀립니다. 지금 제가 T1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총괄 팀장님들이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T1의 랜드 사이드는 전부 윤여국 팀장님이고, 에어사이드하고 탑승동은 어, 우리 조준희 총괄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조준희 총괄 팀장.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랜드기 때문에 랜드는 윤여국 총괄 팀장님 수신자. 자, 이렇게 해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뭐 보통은 알고 있으니까 총괄 팀장님도 그 성함을 알고 있으니까 이 찾기를 해야 되겠죠. 돋보기 눌러서 그냥 여기다가 뭐 담당 총괄 팀장님, 수신 담당 총괄 팀장님 이름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서 찾기 누르면은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고 추가, 그다음에 종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박스 안에 수신자가 표시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발신 명의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발신 명의가 어떤 분은 뭐 제 사업 2본부장으로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T1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사업부장으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어, 요 발신 명의는 사업 2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택이 끝났어요. 모든 선택이 끝났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문서 정보 첫 번째 탭 눌러서 확인해 보고 결제선 바뀐 게 틀린 게 없나 잘못된 게 없나 확인해 주시고 수신자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자, 틀린 게 없다. 모든 게 맞는다. 그러면은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제 대화창은 사라지고 기한기, 요 양식을 기한기라고 합니다. 요 양식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 문서 정보에서 문서 제목을 넣었을 때 쭉 나와서 내 이름 옆에 연차 이렇게 가로 열고가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 소속과 직위와 성명, 이름, 사본이 나오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장 결제 라인 박스에 보면은 팀장님은 전결로 표시가 돼 있죠. 자, 근데 제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아직 기한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상신을 안 했기 때문에 기한기에 내 본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구분해서 연차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 표시. 어, 휴가의 종류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가 연차 기간을 하루니까 16일 하루네요. 사유는
가족 모임으로 연습했으니까 가족 모임으로 사유가 표시가 됐네요. 자, 모든 게 틀림이 없다. 틀린 게 없다. 그러면은 상단 도구 박스 이쪽으로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닫기, 읽어오기, 결제 정보, 공람 지정, 결제 상세, 요약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은 의견, 부침 문서, PC 저장, 임시 저장, 인쇄가 있는데 요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제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결제 상신, 요 결제 상신을 클릭해 주면은 상신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와요. 대화창이. 그러면은 틀린 게 없이 정확하니까 아마 상신해도 되겠죠.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대화창에 나와요. 결제 상신이 완료되었습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기한기도 다 없어지고요. 아니요 하면은 박스만 대화창만 없어지고 그 기한기는 남아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아니요를 할게요. 자, 어때요? 바뀌어진 게 기한자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상신이 된 겁니다. 상신이 됐고 이제 다 확인이 됐으니까 기한기 뭐 끄셔도 되고 그래서 어, 이거를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보려면 다시 목록으로 돌아오면 저장돼 있던 부분을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신청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저장된 거를 기한을 상신했기 때문에 신청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됐고 연차 올린 거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차 날짜를 내가 잘못 알고 날짜를 잘못 올렸어요. 그러면은 빨리 결제가 총괄 팀장님까지 올라가기 팀장님까지 올라가기 전에 문서가 자꾸 윗부서로 올라가 인사나 뭐 노무 이런 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빨리 내가 이 결제 문서를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다시 ERP로 들어가지 마시고 첫 페이지 그루웨어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회 상단에 결제라고 있습니다. 결제를 올렸잖아요. 결제 내가 상신했으니까. 그래서 이 결제 라인을 어, 클릭을 하면은 왼쪽 카테고리에 보면은 결제라고 있을 겁니다. 결제 밑에 결제 대기, 결제 진행에 지금 일이 표시되어 있죠. 요 일이 표시된 거를 왜 일이 표시되냐면 제가 결제를 하나 올렸잖아요. 제가 연차를 쓰겠다고 상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행 중인 거예요. 그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두 개 올렸으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차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를 올렸다. 뭐 그러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는 뭐 공가를 올렸다. 뭐 세 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만 연습 삼아서 올렸기 때문에 결제 진행이 하나로다가 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려면 회수를 하려면 결제 진행 중인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이 나오면은 금방 연차 올렸던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면 상태를 보면은 지금 어, 처리 현황, 상태는 완료 상태고 처리 현황은 진행 중이에요. 팀장님 성함이 나오겠죠, 이름이.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고 팀장님이 결제를 아직 안 했다. 이런 그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날짜를 잘못 올렸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 이 목록에서 문서 제목을 그렇게 갖다 대시면은 내 문서명이 위에 말풍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올렸던 기한기, 작성했던 기한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똑같죠? 아까 연차 올릴 때 기한기하고. 그러면은 위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면은 이미 기한돼 있고 전부 다 돼 있어서 여기 클릭이 안 되게끔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자, 중간부터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 제가 회수한다고 했죠. 문서를 회수, 결제 올린 걸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회수해야 된다. 그러면 요 회수
라는 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왜 회수를 해야만 하느냐 의견을 작성해라.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왜 회수해야 되는지. 자, 연차 일자를 잘못 올렸다라고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차 일자 잘못 올렸으니까 그냥 오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의견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차 개인 사정상 연차 취소라고 할 수도 있고 취소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해서 그 내용의 의견을 쓰신 다음에 의견 오른쪽에 보면 의견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대화창이 나오죠. 문서를 회수하였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 당연히 기한기는 꺼집니다. 기한기는 꺼지는데 어, 우리가 상태를 보면은 어, 보통 기한기에서 아까 회수를 했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회수 어, 연차 기일 오류 의견 등록 이미 처리가 됐는데 그 서버가 빠르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미 회수가 됐는데 이쪽에 원래가 처리 현황이 어, 회수라고 그 표시가 돼야 됩니다. 회수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회수가 안 된, 이제 회수가 됐네요. 자, 보면은 진행 중인 게 지금 상태는 아까는 요 파란 거 하나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가 나를 향해 있는 거를 본인한테 향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처리 현황은 회수로 표시가 돼 있죠. 회수로. 자, 그럼 이게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보기가 싫다. 그냥 문서함을 좀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체크 문서 회수한 체크 문서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시고 중앙에 가운데 위에 보면은 요 삭제가 있어요. 요 삭제를 눌러 주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넣어 줘야 되는데 어, 이유가 뭐냐? 삭제할 이유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의견을 쓰고서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클릭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네, 위에. 그 위에 거, 그 대화창을 끄니까 나오네요. 자, 의견은 아까처럼 회수한 의견하고 똑같이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연차 신청 일자, 뭐, 오류,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주시고 확인을 삭제 의견 써주시고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회수 내용하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의견이 떠요. 자, 그러면 자 목록에서 없어지고 문서가 그 다음에 결제 진행에서 없어졌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이것만 갖고 되겠느냐? 그 ERP로 한번 돌아가서 보자. 진짜로 삭제가 됐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ERP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은 내가 올렸던 본인이 올렸던 게 승인이 취소됐다는 게 나오죠. 이렇게 승인 취소가 나올 거예요. 16일이잖아요. 16일 날 올린 거. 자, 이거는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저분하니까 삭제. 아,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사용한 것만, 이미 사용한 것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연차를 올리고, 또, 연차 올린 것에 대한, 내가 문서, 상신한 거에 대한 문서를 회수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참고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 휴가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록에.
보면은 연차, 오전 반차, 오후 반차, 그다음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예비군, 민방위, 건강검진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투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일 때죠. 그다음에 교육.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교육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우리 출산 휴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결혼, 사망, 입양, 뭐 출산 전 휴가, 보상 휴가, 병가, 보건 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 휴일이 대체, 휴무대체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휴가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뭐 오전 반차면 오전 반차, 오후 반차면 오후 반차,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페이퍼리스와 관계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